우리나라 사건으로 짧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볼 건데요. 2024년 5월 13일 새벽 6시입니다. 여기가 은평구인데 서울에 노래방 앞이에요. 아침 6시에 이 아저씨가 노래방을 찾아온 거야. 대체 왜? 당연히 아무도 없는데 혼자 3시간을 서성대다가 돌아갔어요. 수상하잖아. 저녁에 출근한 노래방 주인이 어제 퇴근할 때랑 좀 달라져 있는데? 도둑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 CCTV로 남자를 찾은 겁니다. 3달 만에 잡혔거든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45살 경위야. 경찰이 도둑질한 거예요. 그럼 뭘 훔쳤냐? 없습니다. 생수병 꺼내서 물 반 정도 마시다가 두고 나온 게 전부예요. 아니 이상하잖아. 혹시나 해서 물병에 DNA 감식했거든? 그러니까 이 경위랑 일치해. 진짜 이 사람 아침 6시에 노래방 빈대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이러냐고. 자, 근데요. 중요한 건 여기부터야. 이 DNA가 13년 전인 2011년 7월 강남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도 같은 DNA였습니다. 이 경위가 왜 아침부터 노래방에 쳐갔는지는 몰라. 근데 DNA는 거짓말 안 하잖아. 이 새끼가 13년 전 그 성폭행범이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대요. DNA도 확보는 했지만 대조할 용의자를 못 찾았던 거고 현장은 완벽에 가까운 뒤처리를 했었거든요. 잡고 나서 물어보니까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나 보는 앞에서 몸을 닦으라고 시켰대요. 그 다음에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은 다 챙겨서 가져갔고 경찰이니까 직업상의 노하우를 범행에 활용했던 거지. 씨발 계급도 경이면은 간부쯤 되지 않습니까? 경위가 찾아보니까 사법경찰관에 해당되고 범죄 사실에 의견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대요. 형사소송법도 찾아봤어 내가. 사법경찰관 지위에 해당하는 경위부터는 긴급 체포권도 발동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이 정도나 되는 새끼가 뭐 그 당시에는 경위가 아니었겠지만 성폭행 범이었고 체포될 때는 얘가 청와대 경비대 소속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뭐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는데 아니 그 와중에 진짜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아침 6시에 왜 노래방 왜 갔냐고 아저씨. 여기에 이 새끼는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 인사불성 상태에서 상가 무단 침입했다는 거잖아. 평소에 이 새끼 얼마나 개같이 살았는지 이런 걸로 좀 습관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새끼를 뭐 민중의 지팡이 뭐 이러면서 세금 쳐 들여가지고 월급 줬다는 거야 그동안. 응? 그 돈으로 이 새끼는 또 술 사쳐먹고 성폭행하고 그런 거라고. 계열받잖아요. 경찰 새끼가 이러니까. 근데 이러는 경찰이 얘 하나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많죠. 일본에도 비슷한 새끼가 있었는데 요거 알아볼게요. 2013년 4월 오사카의 경찰입니다. 미즈우치 타카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이때 미야기현이 제일 큰 피해 입었어요. 그때 지원해가지고 미야기현 경찰로 임시 부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월 28일 시내 나가서 소개팅을 해요. 미치콘이라고 예를 들어서 홍대에 우리나라 미치콘 데이가 열리면은 그날 홍대는 전체가 다 헌팅 거리로 변하는 거야. 아무나 자유롭게 홍대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헌팅을 시도한다는 거지. 미츠우치 타카시는 여기 와서 대학생인 시라다 히카루에게 헌팅을 해요. 히카루는 미츠우치를 처음에 좋게 보지 않았어. 생긴 게 뭐 그렇게 호감상은 아니잖아. 근데 돈 쓰면서 뭐 다 사주고 말도 재밌게 하려고 막 노력하니까 괜찮은가 싶어서 몇 번 만났는데 생각보다 나쁜 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미즈우치가 일단 키가 커. 183에 몸무게도 89나 나갑니다. 일본인 중에 이 정도 체형 있는 남자 많지 않거든요. 몸도 막 근육질이야. 이렇게 만져보니까 단단해. 이런 거 알고 얼굴 다시 보니까 그때 또 괜찮아졌대. 그래서 사귀었어요. 근데 막상 한 6개월 사귀니까 이 새끼가 비밀이 있었어. 약혼녀가 있는 거야. 볼 거. 이게 들키자 미즈우치는 개뻔뻔하게 아노 오마에 와타시가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너는 장난감 데스. 오마에 성욕이나 푸는 도구 데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히카루 어때? 충격을 엄청 받겠죠?
사람이 한번 좋아지니까 상관없다는 마인드야, 얘가. 아이, 그럼 뭐 여자가 괜찮다는데 미주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기적으로 굴면서 만나도 되잖아. 근데 비밀이 들킨 게 뭔가 수치스러운지 점점 안 만나려고 합니다. 질린 거겠지 뭐. 반대로 히카루는 마음이 여전해. 오히려 부모에게 경찰인 남친이 있다고 밝혔어요. 히카루는 할머니랑 엄마가 암으로 사망했거든. 그래서 사회복지사 되려고 공부하던 학생인데 미즈우치 만나면서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막 몸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자격증 따가지고 오사카에 취직하거든요. 미즈우치는 미치겠는 거야. 지금 미야기현에 온 거는 지진 피해 복구 기간 때문에 임시거든요. 끝나면 다시 원래 근무지로 가야 된다고. 거기가 하필 오사카야. 히카루가 지금 미리 가서 집 얻고 취직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집도 심지어 존나 가까워. 미즈우치 약혼자 있는데 이거 들킬 판이잖아. 더 열심히 히카루를 피하려고 했어요. 혼자 살고 있었지만 히카루가 찾아올까봐 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너 못 와. 우리 엄마 엄해. 구라쳤고 집 주소도 막 안 가르쳐줬고. 그러다 사건 터집니다. 2013년 6월 선배 경찰이랑 술 마시고 집에 가다가 막 차를 놓쳤어. 미즈우치가. 그러자 뭐 술도 빨았겠다. 응? 히카루 생각이 납니다. 히카루 집에 갔어. 여자애는 반갑겠지? 다시 뭐 관계가 좋아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진짜 잠깐 심심해서 온 거야. 미즈우치는 2달 뒤 약혼녀랑 결혼이 예정돼 있었어요. 하루 욕정 풀러 갔는데 히카루가 이게 진짜 미련해. 이 기집애도. 이렇게라도 가끔씩 만나가면서 참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아무리 일편단심이라도 계속 이게 반복돼봐 히카루도 알죠. 이 새끼 나에게 진짜 관심 없구나 생각했어요. 10월달이나 돼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미즈우치가 결혼하고 2달 뒤에. 자, 미즈우치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는 이미 결혼도 했겠다. 위험 요소가 알아서 사라져 준대잖아.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이 빙신이 갑자기 카루짱 오마에 와타시 좋아함 데스 아이스테루 아니노? 나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랬어? 아니, 이 새끼 왜 이래? 이제 와서 또. 이 말 때문에 또 히카루가 미즈우치를 계속 만납니다. 그 뒤로도 히카루가 2번을 더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 새끼가 계속 싫대. 자주 만나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거지 뭐. 아내 몰래 히카루랑 제대로 만날 건 아니야. 근데 헤어지긴 싫어. 왜? 지 필요할 때만 찾아가려고. 그겁니다. 그러면서 또 미즈우치 이 새끼가 진짜 뭔 생각인가 싶은데 히카루를 지 후배에게 소개시켜줘요. 사기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내 여친이다. 어떠냐는 뭐 이렇게 그냥 소개해 준 거야. 밝혀버렸어, 지 주변에. 아니, 결혼한 새끼가 주변에 이걸 왜 알려요? 히카루를 붙잡아 두려고 지금 무리수 두는 거야. 히카루는 또 어때? 남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려지면은 미즈우치의 여친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 거 아니야. 히카루는 이게 진짜 진지한 사이다. 이렇게 또 믿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뭐 숨겨지겠어? 2015년 1월 사귄 지 2년 만에 히카루는 그날 만났던 미즈우치 후배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파도 타고 막 건너다니면서 이 사진을 본 겁니다. 미즈우치가 다른 여자랑 노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턱시도랑 웨딩드레스잖아. 아니, 히카루도 이게 좀 둔한가 봐, 기집애가. 이제 알았어. 미즈우치가 자기한테 왜 그랬는지. 화가 납니다. 자, 화가 난 여자는요, 걷잡을 수 없어요. 자기를 파괴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히카루가 자기 페이스북에 미즈우치 결혼한 걸 알게 됐다고 글을 써버려. 미즈우치 입장에선 그럼 이제 진짜 위기가 온 거야. 이걸 또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후배가 알려줬는데 그래도 별 신경을 안 썼대요. 어차피 아내는 히카루의 페북을 들어갈 리가 없고 자기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거든. 붙잡아 두려고는 하지만 결국 떠나간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마인드야. 이 새끼 왜 그래? 미즈우치가요, 결혼 전후로 히카루까지 한 7명을 번갈아 만나고 있었던 거야. 씨발, 어떻게 꼬시는 거야 대체?
자기가 그냥 욕정 풀려는 장난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히카루, 복수를 시작합니다. 사회적 매장을 시키려고 페이스북에 그동안의 일들을 적기 시작해. 뭐 미투 공론화처럼 하는 거야. 미즈우치가 일반 직장인이면은 페이스북 지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한 소리 들으면 그만이야. 근데 얘가 경찰이잖아. 연예인, 인플루언서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 이게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서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히카루의 마음이 이해는 가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대응을 한다는 거야. 미즈우치가 자기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그거 증거 모아서 경찰에 고소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잖아. 바람은 범죄가 아니에요. 혼인빙자는 죄가 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결혼 얘기 안 나왔으니까. 억울해도 이거는 둘만의 내밀한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고. 근데 이거를 굳이 외부로 알려서 명예훼손을 하고 여론재판을 시도한 거잖아. 그리고 미즈우치의 행동이 너도 뭐 뻔히 보이는 거 알았잖아. 3번이나 지가 먼저 헤어지자고도 했으면서 남자가 잡는다고 또 미련하게 한 번 더 믿음을 가지려고 한 것도 사실이잖아. 이런 게 더해지면은 사실 히카루도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야. 어쨌든 히카루는 칼 빼들었고요. 이제 권력관계가 뒤집힙니다. 미즈우치는 어때요? 살려면 히카루를 진정시키든 뭐 가서 빌든 어떻게 해야 돼?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라갔다가 인생 망하게 생겼잖아. 7명이나 돌아가면서 만날 때도 별 문제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제일 만만해 보이는 순진한 것 같은 여자애한테 위기를 느끼는 거야. 일은 잘리더라도 아내가 알면 안 되잖아. 2015년 1월 24일 오전 7시 45분 미즈우치가 출근 전에 히카루 집 찾아옵니다. 헤어지자고 해요. 아니 병신 아니니? 히카루가 3번이나 헤어지자고 했는데 거기서 끝냈으면 됐잖아. 뭐가 아쉽다고 또 붙잡아 두다가 들통나가서 이 지경이 되냐? 잘한 짓 당연히 없지만 좀 짜증날 정도로 병신 같은 판단을 하니까 좀 화가 납니다. 이런 새끼가 어떻게 7명을 꼬시는 거야? 자, 미즈우치는 지금 여기서 히카루가 멈추고 헤어져 주는 게 최고의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와서 여자애가 뭐 그냥 넘어가겠어요? 경찰서에도 알리고 아내에게도 다 말하겠대.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미즈우치. 자기 벨트를 끌러갖고 히카루의 목을 졸랐어요. 사건 당시 미즈우치 타카시는 26이고요. 사망한 히카루 23입니다. 이제 범행 증거 없애야 되거든요. 얘가 경찰이니까 노하우가 있잖아. 경찰이 현장 감식 때 신는 신발 커버 알죠? 그거 신고 집에 들어가서 다 뒤져. 히카루의 휴대전화부터 전자레인지에 돌려 녹이고 자기 물건을 다 챙겨서 나와요. 흉기였던 벨트는 아침 9시 반에 경찰서 출근해서 거기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렇게 증거를 없애긴 했어요. 여기까지는 완벽한데 히카루의 시신은 결국 현장에 남아있잖아. 이게 발견될 거 아니야 언젠가. 생각보다 빨리 나와요. 직장에서 먼저 히카루를 찾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 집 계약이 끝났는데도 그 부동산 중개소가 계속 이걸 해줘. 이사 갈 때까지 집주인이랑 세입자의 관계나 관리를 중재해준다고 가운데서. 히카루 회사에서 여기에 전화한 거예요. 세입자 관리차 부동산 중개소에서 가봤지. 근데 화장실 욕조 안에 얘가 죽어있네. 경찰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씹쓰레기 미즈우치 어떤 인간이냐? 짧게 알아보자면은 1988년생 오사카 출신이고 아빠 따라 경찰 됐던 새끼야. 어릴 때부터 검도를 오래 배워서 5단이나 됐어요. 체격도 좋잖아. 2013년 4월 동일본 대지진, 이거 3번째 얘기하고 있네. 여기 피해 복구 지원 잠깐 왔다가 헌팅데이인 날 히카루 만나면서 일들이 다 시작됐던 거고, 그 전까지 뭐 얘가 개인적으로 다른 문제될 일들은 없었습니다. 히카루 갖고 놀다가 꼬여서 극단적인 뒷수습을 했던 거야. 히카루는 후쿠시마 근처 야마카타현 출신이에요. 딸 셋 중 막내였고 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 잠깐 했습니다. 전국대회 나갈 정도 실력이었대요.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진로 같아 보이기도 해. 근데 중학교 때 할머니가 암 걸려 사망해. 대학교 1학년 때 엄마 암으로 사망해. 그러자 생각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했어. 그거 공부하던 기간에 미즈우치 만난 거고.
살면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새끼에게 헌팅 당한 거야. 결국 이렇게 된 건데 미즈우키 잡혔죠? 경찰의 노하우로 아무리 증거를 감췄어도 히카루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충 알고 있다고 관계를. 이상한 사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뭐 또 현장 주변에 CCTV도 있습니다. 검은 모자 쓰고 집에 들어간 미즈우치가 1시간 뒤 히카루 집에서 나올 때는 갈색 잠바떼기로 갈아입고 있었다고. 현장을 숨길 수는 있어도 현장으로 가기까지 2년간의 과정을 숨기진 못한 거죠. 하루 만에 체포됐어요. 이 정도면 뭐 발뺌해도 소용없다는 거 지가 경찰이니까 더 잘 알겠지. 다 자백했고 재판에서 검사가 20년 구형합니다. 변호사는 형을 다 받아도 우리 미즈우치짱 어차피 면직 처분이다. 백수새끼 됐고 이후의 생계가 그래서 불투명하다. 거기에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살인이었으니 20년은 너무 많소. 14년쯤 합시다. 했는데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다 감안합니다. 존나게 줏대없게 18년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사건이 끝납니다. 꼴의 경찰이라고 이 새끼가 양심은 있나 봐. 피해자 가족에게 스미마생 막 이러면서 항소도 안 했고요. 18년 확정됐고 지금 감옥 들어가 있어요. 33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8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고 이래서 사람 만날 때 의심을 자꾸 해야 돼요. 너무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뭘 감추고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잖아. 점점 갈수록 인간관계가 의심으로 시작해야 되는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맞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